바다를 삼킨 저녁 해가 안달루시아의 하얀 마을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프리힐리아나 언덕배기의 그림처럼 자리 잡은 그곳에서 이사벨은 오늘도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70두의 세월이 진 그녀의 눈가에는 온화함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그늘져 있었다. 5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낡은 시계축 같았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났고 가끔 손녀 소피아가 찾아와 제잘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집의 온기를 불어넣곤 했다. 그녀는 발코니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뜨개질을 하며 무료함을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소피아가 할머니의 적적함을 덜어주고자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시니어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입을 도왔다. 할머니, 여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이사벨은 복잡한 기계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손녀의 반짝이는 눈망울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온라인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며칠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짧은 추모 글을 올렸다. 나의 영원한 사랑, 당신이 떠난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그 글 아래 다니엘 리베라라는 이름의 남자가 진심 어린 공감의 댓글을 남겼다. 깊은 그리움과 아름다운 사랑에 감명받았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마음이 갑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중년의 모습이었다. 자신을 은퇴한 건축가라고 소개한 그는 이사벨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다니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사벨에게 다정한 안부를 물었다. 그의 메시지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사벨의 메마른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털어놓으며 이사벨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글에서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사벨은 그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관심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다시금 피어나는 듯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채팅, 그가 보내주는 사실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세계 각지의 멋진 풍경 사진과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들은 이사벨의 황혼에 새로운 색을 입혔다. 그녀는 다니엘을 나의 태양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이사벨을 내 삶의 등불, La Luz de mi Vida이라 화답했다. 소피아는 할머니가 부쩍 생기 있어 보이는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에 작은 의아함을 느꼈다. 할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소피아가 물을 때마다 이사벨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냥 좋은 친구가 생겼단다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새로운 로맨스를 응원하려 했던 소피아였지만 할머니가 대화 내용을 애써 숨기려 할 때마다 미묘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몇 달이 흘러 이사벨과 다니엘의 관계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넘어 현실의 감정처럼 깊어졌다. 다니엘은 이사벨에게 스페인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살 아름다운 집을 계약하려 하오. 당신과 함께라면 내 남은 생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오라는 꿈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금전 요구를 시작했다. 이사벨, 나의 사랑. 집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소. 아주 약간의 자금이 부족한데 곧 해결될 문제이니 혹시 잠깐만 도움을 줄 수 있겠소. 그는 약 2,000유로 정도의 비교적 소액을 부탁하며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벨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니엘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니 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일인데 그가 얼마나 난처하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돈을 송금했다. 송금 후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더 큰 기대감이 교차했다. 이제 정말 다니엘이 자신에게로 올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하자 다니엘의 요구는 더욱 대담하고 빈번해졌다. 나의 이사벨,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해지셔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었소.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오. 우리가 함께 투자하기로 한 지중해 연안 소해 지역을 위한 지속 가능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긴급 자금이 필요하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미래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 당신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통관 절차에 문제가 생겨 급히 해결해야 하오.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는 다양한 긴급 상황을 핑계로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이사벨은 매번 의심과 불안감을 느꼈다. 과거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의 이성적인 면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녀의 그런 작은 의심마저 교묘하게 잠재웠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이사벨? 우리의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었소. 그의 슬픔에 잠긴 목소리를 들으면 이사벨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행복할 수 있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오, 나의 등불. 그의 감미로운 속삭임과 이미 상당한 돈과 감정을 투자했기에 관계를 놓지 못하는 심리 매몰 비용 때문에 그녀는 결국 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평생을 아껴 모은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름도 모르는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이사벨의 일상은 점차 피폐해져 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니엘의 메시지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식욕도 잃어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욱 수척해졌다. 발코니의 부겐빌레아는 물 주는 것을 잊어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아챌 여유조차 없었다. 소피아가 가끔 찾아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라고 물으면 이사벨은 괜찮다, 괜찮다. 조금 피곤해서 그렇다며 애써 미소 지을 뿐이었다. 소피아와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지고 그녀의 걱정 어린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피했다. 이사벨은 다니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급격한 외모 변화와 평소와 다른 행동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가 돈 문제에 유난히 예민하게 굴고 은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으며 통장이나 우편물을 자신 몰래 숨기는 듯한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어느 날 이사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피아는 우연히 할머니의 책상 위에 놓인 은행 명세서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소피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엄청난 금액이,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불명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세서를 내밀며 물었다. 이사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누구한테 돈을 보내신 거예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소피아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이사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피아는 눈물로 할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한편 다니엘의 정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다니엘이 할머니에게 보내준 사진들을 구글 이미지 역검색 기능으로 찾아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가 자신이라고 보내준 멋진 풍경 속 남자의 사진들은 사실 전혀 다른 국적의 유명 사업가나 은퇴한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다니엘이 언급했던 친환경 건축 컨설팅 회사나 그의 화려한 경력 또한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였다. 소피아는 로맨스 스캠 관련 기사나 다큐멘터리를 밤새도록 찾아보며 그의 수법이 전형인 사기꾼의 패턴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소피아는 자신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들을 이사벨에게 보여주었다. 할머니, 이 사람 좀 보세요. 할머니가 받은 사진 속 남자랑 똑같죠?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와인 사업가래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이사벨은 컴퓨터 화면에 뜬 사진과 다니엘이 보내준 사진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사벨은 애써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믿음 때문에 쉽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사벨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소피아가 찾아낸 사실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니엘, 혹시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사진들이 진짜 당신이 아닌 건가요? 내 손녀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해서요. 다니엘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이사벨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마침내 도착한 그의 답장은 태연하기 그지없었다. 나의 이사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오.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이오.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소. 그는 오히려 이사벨을 나무라며 더욱 교묘하게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나를 믿는다면 이런 음해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미래만을 생각하시오. 이사벨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그래, 소피아가 뭔가 잘못한 걸 거야. 다니엘은 나를 속일 리 없어. 며칠 후 다니엘은 더욱 절박한 목소리로 이사벨에게 연락해왔다. 나의 사랑, 드디어 모든 오해를 풀고 마침내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소.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준비 자금이 필요하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소. 그는 이사벨에게 남은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액수의 돈을 요구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듯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사벨은 극도의 갈등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피아가 보여준 증거들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가 마지막 송금을 망설이는 사이 소피아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다니엘이 사용한 해외 송금 계좌 중 하나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로맨스 스캠 및 금융 사기에 이용된 대포 통장이라는 사실을 국제금융범죄 관련 뉴스 포럼에서 찾아낸 것이다. 또한 다니엘과 똑같은 사진과 프로필을 사용하여 다른 시니어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치려한 정황이 담긴 익명의 피해 경고글도 발견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소피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사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저랑 같이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이사벨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손녀의 단호한 눈빛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는 이사벨의 태블릿 PC를 이용해 다니엘에게 영상 통화를 시도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화면에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가 보내준 사진 속의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지저분한 방을 배경으로 한 초췌한 중년 남성이었다. 이사벨은 숨이 멎는 듯했다. 다니엘! 이사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소피아가 대신 나섰다. 당신 다니엘 리베라 아니죠? 우리가 당신에 대해 다 알아냈어요. 당신이 보낸 사진들 전부 도용한 거고 당신이 말한 경력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 그리고 이 계좌들 전부 사기 계좌라는 것도요. 소피아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의 실체를 추궁했다. 화면 속 남자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듯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늙고 외로운 할망구한테 좋은 꿈이라도 꾸게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벨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랑과 희망의 대상이었던 다니엘의 진짜 모습, 그리고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잔인한 사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어리석고 외로운 늙은이 덕분에 한동안 즐거웠소.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들 덕분에 필요한 돈도 잘 썼고 말이야. 그는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이만 작별하도록 하지. 다시는 연락할 생각도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은 까맣게 변하며 연결이 끊겼다. 이사벨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연금, 황혼의 마지막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잔인한 거짓과 함께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소피아는 무너져 내리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안달루시아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사벨의 세상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사벨은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빛 한 점 들어오지 못하게 커튼을 굳게 닫아 걸었다. 자신을 속였다는 극심한 수치심, 어리석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녀는 밤새도록 흐느끼며 스스로를 원망했다. 소피아는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학교도 휴학하고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지내며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이려 애썼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소피아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격려, 그리고 조심스럽게 권유한 심리 상담사의 도움으로 이사벨은 아주 조금씩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는 것은 뼈아팠지만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만은 없다는 작은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할머니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벨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고 여전히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를 설득했다. 마침내 이사벨은 작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소피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익명으로 온라인 시니어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글을 쓰는 내내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써 내려갔다. 그녀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 그리고 그녀의 용기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다. 이사벨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이사벨은 지역 노인센터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한 작은 강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자료 조사를 돕고 발표 연습 상대가 되어주었다.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하게 되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몇몇은 그녀의